이렇게 휴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못 가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또 여전히 일터에서 더위와 씨름 중인 노동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경기 불황이 깊어지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노동 여건이 더 열악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시대 노동 현장을 집중 감시하는 노동자들, 오늘은 도시가스 민원 기사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아, 찾을 데 없노? 민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종횡무진 담벼락을 넘나들며 일하는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스파이더에 비유하는데요. 이들의 직업은 도시가스 민원 기사입니다. 거의 뭐 벽에 매달리다시피 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높은 담을 넘어서 뛰어서 내려서 일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제일 많고 이제 제일 위험하고. 또 다른 민원 현장. 난데없이 등장한 의자의 용도가 궁금한데요. 까치발로도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선 의자가 필수. 혼자서 작업하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늘 불안합니다. 지금은 일조로 일을 합니다. 일조로 일을 했는지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한낮. 도시가스 안전점검부터 계량기 교체, 가스레인지 보일러관 연결 같은 설치 작업은 물론 가스 검침도 기사들 몫입니다. 고객센터에 접수된 긴급 민원까지 하루 20건에서 30건의 민원을 처리하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위를 원망할 틈도 없이 종종거리며 뛰어다니는 게 일상이지만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 한 달에 실제 가져가는 임금은 한 160, 170만 원 그 정도 가져가고요. 전국에 있는 도시가스 민원 기사들 중에 저희가 제일 안 좋은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100에서 2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민원 기사는 도시가스 업체가 아닌 고객센터 소속. 근무 환경에 대한 업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2인 1조를 하게 되면 결국 사람이 최소 1명 이상은 투입이 될 거잖아요. 1명이 아니라 2명으로 한다고 해서 두 배가 되진 않겠지만 그렇잖아요.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도시가스 쓰고 있는 사용자들한테서 나오는 요금이에요. 도시가스 업무 중에서 그중에서 가장 사무직 빼고 현장에서 시설을 다루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안전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힘든 업무, 굉장히 위험한 업무, 사고 위험도가 높은 업무 저희 보사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량기의 위치가, 법적인 위치가 1.6에서 2m 사이에 2m가 돼 있으면 교체할 때 못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의자 같은 거 있죠. 타고 올라가서 한 2m 다 손 닿잖아요. 급여 차이도 되게 딴 센터하고 틀리다고 하던데 그것도 좀 울산 쪽하고 다른 회사잖아요. 그게 다른 회사인데 저희 회사보다 서울에 있는 도시가스 회사가 5배 높거든요. 내가 저기 그 배웠다. 갑자기 도시가스 보고 많은데 왜 그거는 높아? 회사가 다른데. 사기업인데 공공재로 다루다 보니 관리 감독이나 요금 승인이나 사기업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전부 다 지자체, 정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작업 중 사고를 당했지만 산재를 인정받기는커녕 원치 않는 업무에 배치됐다는 서우정 씨. 인원도 없어가지고 제가 혼자 바삐 뛰다 보니까 가스 기구 연결을 하고 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주방에 있는 가스 계량기 밸브를 열고 내려오다가 발을 접질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일단 다쳐가지고 병원을 갔었거든요. 2주 뒤에 제가 1주 더 치료를 해야 돼서 회사를 못 나가겠다 하니까 인정을 못 하겠다 하셔가지고 그럼 나도 밖에 법대로 산재 처리를 하겠다. 그 자기가 뭐 해라 해가지고 했더니 옛날에는 이제 저거 관리팀으로 보낸 거 그냥 임시로 보냈는데 아예 그냥 그 말로 오자마자 그 다음에는 자리 변경을 완전 확정짓더라고 자기가.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복직을 요구 중인 민원 기사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수차례 전화하고 근로감독관과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뭐 회사에서 사항은 노동부에서 관할할 게 아니다. 노동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민원 기사들은 창원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한 상황.
이제. 저희 이제 회사 안에서 이제 계속 부당노동이 관련돼가지고 노동조합이 이제 계속 위협하고 탄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 좀 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동의가밖에 없는데 그럼 어떤 경우는 어차피 지금 진호이에 친구 들어가시죠. 네. 그건 그것을 해결해 줄 거고 산지연패는 산지 방식으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해결해야 돼요. 부당노동 행위가 있다고 하는 거는 제가 있으면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뭐 수십 번을 찾아온 것 같아요. 결국은 뭐 다 매번 들었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들이거든요. 뭐 자기들한테 주어진 권한은 뭐 크지 없고. 열악하고 부당한 처우를 호소하며 거리로 나선 민원 기세들. 이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영남에너지와 경남도청은 도시가스 이런 기사의 안전을 보장하라! 안전은 시간으로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는 안전의 기준이 아닌 시간의 기준을 잡고 일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간에 쫓기고 시간에 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전의 기준을 잡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다치지 않고 일하고 싶고 우리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자주 만나뵈는 그런 분들이실 겁니다. 뭐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도 하고요. 뭐 이사 올 때 갈 때 저희가 꼭 만나야 되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가스 설비 계량기 설치부터 해가지고 안전 점검 또 고지서 배부 또 뭐 민원 처리 또 설까지 관련 민원 업무 전반을 이래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민원기에서 한 명당 배정된 가구 수가 한 5천에서 한 6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근로 이 계약서에 명시된 그 시간을 지키기가 좀 힘드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돼가 있고요. 더더구나 이게 필수 공급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이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런 형태의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니까 다 혼자 일하고 계신데 이게 2인 1조로 근무하는 건 아닌가 봐요? 국가의 가스망은 한국가스공사라는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재만 민간기업에 위탁을 주고 독점권을 줬거든요. 근데 이런 가스 부분은 다 10번 중에 9번 괜찮다. 한 번 폭발 사고가 있나면 대형 사고가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선진국들은 안전을 최우선시합니다. 안전은 최근에 태안 화력발전소 김영군 씨 사건이나 지하철 구의역 사건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2인 1조가 해야 되는데 그 효율성이라는 임금이라는 효율 비용 문제로 해서 2인 1조가 안 하고 1인씩 했을 때 일어난 사고 그런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근로자의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실제 화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요. 저는 공공성이 강한 반드시 지역경한 회사 2인 1조로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인 1조 근무라는 게 반드시 뭐 그렇게 꼭 하라라고 어디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근무를 하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저렇게 위험한 업무를 취급하시는 분들은 2인 1조가 아닌 다음에 혼자서 일을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그 노동자에 대한 응급 조치도 당연히 안 될 뿐더러 또 응급 상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중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조기에 대처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2인 1조 근무가 원칙이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VCR에 보면 2인 1조로 근무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갈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화면인 것 같아서 너무 좀 화가 나려고. 그러니까 원래는 2인 1조로 근무를 하셨던 기억은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좀 전에 화면 보면서 참 좀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하나 나왔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2인 1조는 사다리를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화면에 의자하고 꽃발 듣고 이거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마 이걸 피해가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좀 의심이 되고요. 사실 이제 안전사고도 문제지만 민원인 갑질도 문제인데 1년인가 2년 전에 마산에서 이 가스 기사 빨리 안 온다고 야구방망이로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분들한테 물어보면 민원인들이 항상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가면. 요즘 이제 예약제를 해서 3일을 기다려야 되니까 예전보다 이제 더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죠. 그래서 감정 살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감성 노동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지금 된 것 같아요. 감정 노동도 하는데 실제 일하시는 환경도 위험하고 열악한 물리적으로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원기사 대부분이요. 지금 현재 대졸 청년 취업자들이라고 하는데 아까 임금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 아닌가라는 금액이었어요. 그 경남에너지가 역사가 오래됩니다. 옛날에 경남연탄이라고 있었어요. 예, 전기하고 이게 보급이 안 돼, 가스가 공급이 안 될 때 그 대주주로 있을 때 경남에너지가 상당히 좋은 지역 기업 중에 좋은 기업이었고요. 대우도 참 좋았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경남에너지 이런 식으로 전환됐냐? 근본을 따져봐야 최근 4, 5년간의 외국계 사모펀드가 대주주가 되면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모든 부분을 기사들 부분을 아웃소싱하거나 위장 계열사로 만들어서 이 비용 문제를 처리하고 실질 이익은 200억에서 300억밖에 안 나는데 배당은 500억, 600억 하고 이게 외국계 사모펀드가 대주주가 되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기사 같은 문제 직업군들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임금을 줄이고 숫자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법에 기준인 최저임금 아까 말씀드린 들어보니 거의 현재 2019년도 최저임금이 제가 계산하면 한 160만 원, 170만 내년도도 한 170만 원, 18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세금 떼고 한다면 실수령 이 정도라면 최고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앞에 안전을 담보하고 상당히 시민 안전에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사람을 최저임금 수준의 단순 노동으로 취급해서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심각하고요. 경남에너지 대주주에 대한 특단의 어떤 정부 차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최저임금이고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비용 때문에 2인 1조 근무는 못합니다면서 고배당 잔치는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적은 임금 2인 1조로 근무하지 않는 뭐 이런 상황도 문제지만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실제로 산재가 일어나도 뭐 은폐가 되거나 혹은 산재를 정식으로 신청하겠다라고 하니 불이익을 줬다. 뭐 이런 얘기는 아까 VCR에 보셨잖아요. 그리고 노조를 만드니까 그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에게 또 불이익을 줬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근로감독을 해달라고 청원서를 제출을 했죠. 근데 아까 VCR에도 나왔지만 사실상 청원서를 넣었는데 그 고용노동부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VCR에서 제가 언뜻 들으니까 저기 이제 지방 진호위에 신청하셨죠. 그럼 거기에 결과 받아보셔야죠. 지금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진호위에서 판단을 하는 거는 뭐 부당해고라든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지 실제 이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와중에 이게 산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지키는지에 관한 감독 의무는 분명히 근로감독관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호위에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좀 전가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노조 설립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한다. 이것도 지금 근로감독 대상 아닙니까? 맞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상권을 보장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도 일본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고 경찰하고 소방본부만 지금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스회사에 근로하는 기사들은 당연히 노동상권이 보장되는 거죠. 그럼 노동상권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 단결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체 를 만들어서 노동조합을 신고해서 활성에서 회사를 쪽에서 협상을 제안하고 하는 것들은 당연한 헌법적 권리이죠. 그런데 노조 일반 그것도 민주노총 일반 노조에 15명이 가입했다고 해서 11명을 진고하고 업무를 가하게 준다든지 평소하시는 업무나 이게 전형적인 노조 탄압의 부당 노동 행위입니다. 이게 노동청에 반드시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이나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사측에 대해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전 노동부 직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다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건 이후에 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서 경남에너지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근로감독을 해서 처벌할 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VCR 보고 나서 도시가스 민원기사들의 지금 겪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잠깐 훑었는데 세트처럼 다 나왔어요. 산재 불인정, 최저임금, 노조 박해, 그다음에 2인 1조 원칙도 지키지 않는다. 지금 문제가 매우 심각해 보이는데 이럴 때 저희가 또 짚어봐야 되는 게 고용구조더라고요. 이분들이 지금 어떤 형태에 놓여 있는 거죠? 이제 참 이게 교묘하다 그래야 되나? 네, 소비자들이 가스 고지서로 만나는 이제 업체 이름이 당연히 업체에서 이제 민원인들은 보내는 줄 아는데 그 용역 업체 이런 데 많은데 실제로는 경남에너지 서비스 센터 소속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서비스를 나온 그 기사분조차도 자기가 거기 소속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 고용 구조가 한번 슬쩍 포장이 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자기들이 직접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포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금 회피하는 위험한 것들은 용역업체한테 주고 실제로는 자기 직원이나 다름없는데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저희가 조선업 얘기할 때 항상 봤던 그런 거랑 그렇죠. 책임 회피 구조랑 똑같네요. 이것이 호직의 이제 펀드 회사, 사모펀드에 그래서 인수를 해가면서 그전에도 뭐 배당 한 20%에서 25% 받아가는데 인수하고 나서는 그 10배 이상의 이 배당을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받아가니까 당시 그 노회찬 의원이 이 외국 기업에서 이렇게 부당하게 이익을 많이 챙긴다 이렇게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그러면서 가스의 공급 가격을 3년 동안 낮추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외국계로 가기 전에 2015년도 8월에 이 가스 공사에서 경남에너지에서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복지 향상을 한다는 명분 속에서 지금의 그 제도로 개인 사업자의 센터장으로 이렇게 주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그게 또 세월이 지나가지고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출자는 경남은행에서 100% 다 하는 행태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고용돼 있는 이 가스 미는 기사들이 네. 자기가 소속이 어디든지도 헷갈리고 있는 그런 상태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공기업 성격에 있는 그리고 공공재의 성격에 있는 가스의 공급을 외국 자본에게 넘겨줬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래서 외국 자본으로 넘어갈 때도 한번 감시자들에서 이 공공재를 호주계 사모펀드가 가져가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감시를 했었는데 결국에 우리가 그 당시에 우려했던 문제가 지금 다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계센터의 지분이 대부분 대주주는 100% 경남에너지의 소유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모펀드라다 보니까 들어온 지 2017년부터 제가 쭉 보니까 2017년도 순이익이 287억 났는데 배당은 394억. 2018년도 240억 순이익 났는데 배당은 630억. 그래서 2년 동안 연속 흑자에 529억 났는데 배당은 1024억 났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여름에 국수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예. 4천짜리 국수 먹고 후식으로 7천짜리 커피 먹는 것처럼 말도 안 돼. 배보다 배꼽이 크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사모펀드 외국계 펀드 해서 보통 장기간 경영을 하고 4 내지 5년 동안 또 운영하다가 매가 가서 먹튀하고 이런 수순을 밟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해서 특히 전기, 가스 같은 공공재는 이 외국계 사모펀드가 투자하지 못하도록 저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실제 영업이익에서 받아간 거 외에 더 가져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딘가에서 쥐어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 이렇게 저임금 구조로 만드는 거에 한몫한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저희가 또 더 알아보니까 기사들한테 그전에는 연 한 200만 원 정도의 경력금, 위로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없어졌고 오히려 팀을 나눠가지고 일을 더 많이 하는 팀에게 뭐 회식비를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경쟁을 시키면서 같은 노동자들끼리 오히려 경쟁 구도로 몰아넣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단합하거나 연대하기가 힘든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 분위기가 있었다고 도시가스 하고요. 점검이 경쟁을 할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직원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전이라는 것이 그렇죠. 속도하고는 반드시 어떻게 보면 반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수익 차원에서만 본 거죠. 경남에너지가 우리나라 게 아니라고 하고 지금도 아마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경상남도가 견제를 한다고 그럴까요?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혀 뭐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도시가스 공급 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공개 입찰로 선정된 공인회계사 법인에서 네. 경남에 있는 세 개 회사를 이제 감사하고 그 현지 실사한 그 보고서를 보고 경상남도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가격을 이제 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이 가격의 문제 그리고 앞서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은 경남에너지가 수익이 많은데 비해가 노동자 임금은 약한데 다시 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공급망 구축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또 꺼리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은 도에서 이 공공재의 섞인 가스를 주민들이 바로 필요한 건데 이게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제 공공 부분에서 필수 공익 사업도 진행되는 전기, 가스, 수도, 병원, 철도에서는 아까 민간 기업에서 우리가 민간 기업인데 왜 뭐 이렇게 이야기 타치를 하느냐, 간섭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2007년 개정된 노동법에 의하면은 쟁의행위 참가자 50% 범위 내에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노동 상권에 있어서 중요한 단체 행동권에 제약을 가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상당히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는 민간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율배반적이고요. 이게 정부 노동부 시행령을 개정해서 특히 가스 중에 저는 민원기사 같은 경우 핵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필수 업무에 반드시 개정하는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안전 점검을 하는 업무인데 그럼 경남에너지가 가스 공급을 하는 공급 사업자로서 안전에 대해서 자기들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지금 자인을 하는 것인지 그건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의 본연의 업무라면 이런 인력은 직고용을 해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주어진 사업에 맞는 것이죠. 그 도시가스 민원 기사들의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는 건 시민들도 위험해진다는 얘기일 겁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이 희생되는 이 노동 현장의 민낯, 언제까지 이렇게 외면을 당해야 할까요? 기업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처우 개선이 뒤따르길 기다려 보겠습니다.